네, 투자의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을 맞이하면서 가장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것이 과연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이 여부일 것 같거든요. 일단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성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정규장이 안 열렸고요. 그렇죠. 정규장 열리기 전까지 선물 시장이 열렸어요. 네. 근데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나왔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를 보고 나서 S&P 선물 기준으로 미증시는 마이너스 0.9% 정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장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0.9%보다는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이 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뚜껑 열어보면 얼마만큼 이게 뭐 불리한 거다, 유리한 거다 답이 나올 텐데 일단 목표치의 절반 수준 12만 6천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좋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야, 안 좋네, 뭐 들러왔네, 그럼 안 좋은 거지. 이건 1차원적인 해석이고 2차원적인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야, 얼마 전에 ISM 제조업 지수도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도 반토막 났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한 번 더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시장이 여전히 좀 노이즈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악재지만 완벽한 악재가 아닌 뉴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씩 같이 보죠. 일단 비농업 취업자 수 동향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각도 보시죠. 각 어때요? 급격하게 안 좋습니다. 하락이네요. 네,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이었나요? 이 제조업 지수의 하락 여파가 갖고 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제조업 지표가 지금 좀 추세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은 안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고용 데이터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소 리스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꽈보죠. 지금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쳐다봤는데 예상치를 넘어서는 0.3% 증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한 20만 정도 찍히고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3% 찍혔다. 네. 그러면은 과연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두껍다라고 해석했을 겁니다. 근데 12만 6천 명 나오니까 달러가나 미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이슈 쪽에 무게를 좀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악재인데 악재로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뚜껑 열어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 날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방향성, 힌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보죠. 일단 제조업 부진, ISM 제조업 지수가 51.5 발표하면서 좀 실망인데 근데 거기에다 고용지표 12만 6천 명? 이것도 실망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년 금리, 2년 국채 수익률이면은 시중금리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시중금리가 0.7% 단까지 올라섰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지금 요거 보여드린 거고 10년물 한번 볼까요? 10년물도 1.84%, 2% 밑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6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느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6피대로 떨어졌고 우리 오늘 원달러가 7원대 마이너스로 시작한 점을 감안해서 보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오늘 목요일 날 3월 FOMC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될 텐데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빼고 합리적 확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플레이션 2%에 달성된다라는 합리적 기대가 생길 때 금리를 올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둔화된 지표보다는 물가 지표 쪽으로 한 번 더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가 초강세로 반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 수급표 사이즈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오늘 외국인 수급표만 좋았으면은 삼성전자 아웃퍼폼도 크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하루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한 사람 아니죠. 일부의 외국인들 쪽에서는 수급 둔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대목인 건 맞습니다만 지표 안 나왔네, 시장 안 좋아, 끝,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투자 심리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밤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주 큰 악재로서의 영향은 없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 순매도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삼성전자의 호재가 지금 삼성전자가 3%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 지수에는 강력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또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죠. 상당히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망들 내놓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죠. 정윤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내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실적 바닥을 찍은 이후에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이번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적 추정치가 연초 대비 15%가 상향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과연 컨센서스에 부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첫 테이프를 잘 끊어줄지 컨센서스 먼저 살펴보시죠. 전분기 대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감소하면서 외형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매출액 50조 1112억 원으로 컨센서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5% 감소가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5조 4,383억 원, 5조 4천억 원대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로 2.8%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추세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서도 이번 1분기도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 전년 대비로는 부진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35.9%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4천억 원대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었을 때 영업이익이 8조 원대였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분기 대비로는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로는 좀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 좀 주의 깊게 지켜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추정치 증권사별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게 제시한 곳과 낮게 제시한 곳을 좀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동부증권이 54조 1천억 원을 제시했고요. LIG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47조 510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동부증권은 삼성전자가 가장 호황이었던 지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제시했고요. LIG투자증권은 가장 낮은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제시하면서 이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도 함께 살펴보시면 NH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5조 7천억 원대를 전망을 했고 LIG투자증권이 5조 원을 하회할 것이다 라면서 4조 3천억 원대를 제시를 하면서 역시 좀 큰 폭의 격차가 나타나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인 반도체 사업 부문이 견조한 실적을 이끌어 나가고 IM 부분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27개 증권사 가운데 25곳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2곳만이 이제 보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27곳 목표가가 평균이 172만 원인데 현재 삼성전자가 147만 원이 거래가 되고 있죠.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NH투자증권과 KD비대우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 주가 185만 원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이 175만 원을 제시했고요. 삼성증권이 165만 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부증권 매출액은 가장 높게 제시했지만 목표가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면서 투자 의견에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바라본 것은 IM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을 하면서 가장 낮은 15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내일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지 4월 증시에 큰 변곡점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 깊게 내일 실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IR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상당히 중요한 것이 IME, IT 모바일 쪽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나 증가했을지 여부예요. 하지만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판매가 본격화되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증권사별로 나온 거 쭉 안내를 받으셨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삼성전자의 전 그리고 뭐 현대차의 차 이쪽이 각광받으면 지수는 절대 부러질 일이 없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얼마나 세게 갔어요. 저점 그렇죠. 대비해서 거의 50%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하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느닷없이 삼성전자가 4% 부러지는 날 그때 이후부터 제가 시장은 톤다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시가총액 1위 업체가 불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재매입 타이밍을 뒤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3%대 반등을 봐요. 시장 대비 엄청난 아웃퍼폼입니다. 시가총액 1위 업체예요. 이 시가총액 1위 이 사이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절대 우연히 나오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뭐 안내가 다 나갔습니다만 네.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가장 높게 쓴 쪽은 뭐 5조 7천억 쳐다보는 것도 있고 좀 전에 뭐 LIG는 뭐 4.4조 불렀습니다만 예.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뭐 한 5.48조? 5조 4천억에서 5조 예. 5천억 정도 여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일반적인데 아까 전에도 봤었던 것처럼 전 분기에 포커싱 할 거냐 안 그러면 전년 동기에 포커싱 할 거냐 이 부분의 차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게 되면 전 분기 대비해서는 약 한 4% 정도 클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망가질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4조 원 턱걸이까지 봤어요. 4조 원 턱걸이까지 봤는데 우리 지금 5조 중반대 쳐다보고 있고 갤럭시 S6가 먹힌다라는 이 2분기 실적서부터는 6조 7조를 예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비교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 가이던스를 보는 게 맞겠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옳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불리하지 않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50만 원의 주가는 갤럭시 S6 5천만 대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잘 나갔을 때 갤럭시 S4 팔 때 이때가 4,600만 대 정도 팔았는데 요거보다 더 높을 것 같다. 이러면은 삼성전자는 15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미친다 하더라도 갤럭시 A 시리즈 우리가 지금 그 성장하는 쪽이 저가폰 쪽이었는데 네. 고가폰 쪽에서 갤럭시 S6가 붙여지고 중가폰 쪽에서 갤럭시 A 시리즈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향후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 쪽에는 또 추가적인 긍정적인 요인이 잡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실적에 포커싱하는 것보다는 네. 향후의 코멘트에 좀 더 주목하는 잠정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으로서는 최근에 기관 수급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말하고 있었고 외국인 수급표는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다 보니까 매도가 나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기관들의 매입에 조금 더 점수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업종별로 해주셨던 말씀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차차 차익 실현을 고민해 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도 사실 증권주가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과열 양상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잘 그 이후에 간 거는 금요일 하루죠. 그리고 오늘은 시가 예. 시작해서 모두 다 음봉 처리되고 있어요. 부담스럽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 증권 업종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시장에 대해서 불리하게 봤다라고 하면 증권 업종을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시장에 대해서 하단부 쪽은 어느 정도 지지될 거라고 보니까 어닝이 상향되고 있는 증권 업종에 대해서 과도한 매수를 집어넣은 거죠. 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삼성전자 움직이죠.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건설주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건설주 지금 굉장히 핫한 시세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빠지고 있던 중공업주도 조금씩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증권주 쪽으로 쏠리는 매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열권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던 시세고 지금으로서는 설명하기 약간 어려운 밸류에이션까지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톤다운 해야 된다라는 의견 지속하고요. 네. 이 그림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죠.
시장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 구간이라고 보는 게 2004년도 이후서부터 계산을 했는데 2000에서 2050이 가장 두꺼운 매물대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밑단을 한번 보시죠. 좁은 구간을 사이에 두고 빠지면은 들어오겠다는 매수물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 2050 이후 구간을 보게 되면은 매수 들어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인덱스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인덱스에 관련된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고 확산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재매수 타이밍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